네, 안녕하십니까.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. 오늘은 3월 5일 토요일이고요.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3월 9일이 대선인 건 아시죠? 그리고 3월 4일 어제부터 양일간 오늘까지 사전투표일이고, 그죠? 어떻게 사전투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사전투표 어제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를 하러 왔더라고요. 오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소로 가는 걸 제가 봤고, 역시나 이번 대선 어느 때보다 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죠? 아무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물론 제 마음속에 그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찌됐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참 잘 이끌어서 이 경제 강국 그리고 안전 이 모든 것에서 하여튼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종목 분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했고요. 일단은 제목은 그 기업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역시나 올해의 그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했던 섹터는 단연 반도체 섹터였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 부진과 그리고 일단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워낙 떨어졌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섹터 주가 추이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올 초에 약간의 반등 또 기미도 있었지만 또 갑자기 터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 반도체에 쓰이는 어떤 소재 부분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더욱 심화되면서 또 반도체 섹터가 또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 이슈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 이 반도체 섹터 좀 괜찮지 않을까. 특히나 이 경기와 맞물려 있는 이 반도체 섹터는 이 금리 인상기에는 반드시 일단 투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도 강소기업이라고 탁 떠오르는 기업, 그죠? 이 테스 가져와 봤습니다. 나무나 테스형이라고 해서 이 테스 자체가 이렇게 참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한 종목이긴 합니다만, 테스 참 이 가격 참 잘 안 오르고,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저평가라고 생각할 만한 수준인지도 참 애매한 것 같고,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테스라는 종목은 참 수익 내기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오늘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테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,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먼저 테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음, 테스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반도체 소자 생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, 반도체 장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죠? 일단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공정을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,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에 필요한 증착 장비 그리고 이 건식 식각 장비 등을 생산해서 반도체 소자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측에 보시면 역시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84.4%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다,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일단 내수와 수출과 관련해서 비율을 보면 일단 이 80%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 관련 매출에 있어서 내수와 수출 비중은 거의 반대 반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업종과 관련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와 같은 회사들은 이 주문자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에 적합한 산업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특히나 이 수요업체인 반도체 업체와의 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고,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가 다 같은 종류로 하더라도 이 각 반도체 업체별로 최적화 커스터마이징을 필요로 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종의 이 시장 여건을 한번 더 살펴보면 전방 산업,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 제품 사이클이나 이 글로벌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입니다. 그에 따라서 이 설비 투자의 규모 및 시기가 결정이 되고 반도체 소자업체의 설비 투자와의 어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 산업의 특성 때문에 역시나 이 제품 사이클이나 이 글로벌 경기 변동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경기와 같이 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 사이클과 같이 간다.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요 차트는 테스 차트인데, 테스 차트 보시면 역시나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큰 하락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, 그죠? 21년 4월 이후부터는 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죠? 옆에 보시면 이 삼성전자와 이 가격 추이가 조금 비슷하잖아요. 이 주가의 어떤 추세가. 그리고 원익 IPS, 이 또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코스닥 대표 업종이죠. 원익 IPS와 이렇게 비교해봐도 역시나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. 이걸로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섹터의 특징은 주가 추이가 거의 동조화되는, 즉 이 커플링 되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이 주가의 하락은 원인이 보면 이 메모리 가격의 이 하락 반전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 이 축소 우려감이 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 업종 전체가 이 주가가 최근까지 지지부진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메모리 가격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D램, 그리고 뭐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테스의 전체적인 기업의 어떤 지표들과 함께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재무 건전성과 어떤 뭐 다른 어떤 투자 지표를 한번 더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는 지금 현재 업종 PER 대비해서 테스의 PER은 8.3배로 업종 PER이 12.43배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은 조금 저평가 수준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뭐 코스닥 업종의 그 PBR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이 테스의 PBR이 1.70배인 걸 감안하면 뭐 일단은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 주가의 크기가 뭐 그렇게 고평가되거나 주가에 대해서 자산 가격 대비해서 크게 뭐 비싼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일단은 사실 목표 주가가 4만 원인데 이건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 한 명이 증권사에서 한 증권사에서 일단 리포트를 냈고 그 어떤 목표가가 4만 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4만 원에 대한 목표가는 일단 뭐 무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면 37,700원이고 23,750원이 최저가인데 현재 가격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52주 최저가에 와 있는 수준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1년 12월 기준해서 560원,
일단 배당 확정을 했고, 지금 주가와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시가 배당률이 약 2.20%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일단 52주 베타가 1.16인 걸로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업종임과 그리고 5,041억 원 정도의 이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는 가벼운 주식은 아니다. 조금 무겁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이 자꾸 반복되네요. 그리고 일단 뭐 유동 비율은 64.40%. 이거는 뭐 적정 비율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이 주가와 이 컨센서스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목표 주가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주당 순이익인 EPS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연두색 선이 수정 주가라고 해서 이 현재 주가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실제 이 목표 주가와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이 테스의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동조화되고 있지 않다. 즉, 이 목표 주가는 높은 데에 반해서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고, 그죠? 그리고 이 이익 부분이라든지 매출액 부분이 일단 일정한 데도 반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이 하단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즉 이 EPS와 매출액과 그리고 목표가의 어떤 부분과는 현재 주가는 이 커플링 되지 못하고 디커플링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단에 또 보시면 발행 주식 총수에 지금 2017년 이후에 주식 수가 크게 변동이 없고 그죠? 자본금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. 그죠?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22년 그죠? 약 한 4년, 최근 4년 동안에는 이 증자가 단 한 번도 없었다. 뭐 유증이든 뭐 무증이든 단 한 번도 없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 기업 실적과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테스의 실적은 지금 매출액은 19년도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20년도 들어서 일단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는 수준이었고 21년도는 역시나 20년도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여기 보시면 지금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. 그죠?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지 않았다. 뭐 실질적으로 뒤에 보시면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지 싶은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컨센서스보다도 오히려 하회하는 뭐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조금 부진한 그런 어떤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ROE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ROE를 볼 때는 제가 늘 이 부채 비율과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보시면 거의 20 아래에 있죠. 그러니까 거의 부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이 회사가. 그리고 당좌 비율은 100 정도면은 참 적정하다,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00 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당좌 비율 상당히 높고 괜찮다.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을 그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유보율이라고 하는데 즉 그 잉여금이라 하면 회사 내부에 이 쌓아놓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사내 현금도 상당히 일단 비축해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주당 배당금도 이 코스닥 기업이 일단 매년 배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가 배당률도 일단 1% 미만도 상당히 많거든요. 나중에 여러분들 그 원익 IPS가 이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대표적 기업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시가 배당률이 1%가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어찌됐든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 배당률이 최근에는 560원 배당 확정하면서 약 한 2% 이상까지도 일단 시가 배당률이 나왔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보면, 자, 지난해 3,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은 너무 좋다.
그리고 이 코스닥 종목임을 감안해도 이 배당에 따른 어떤 노력, 이 회사 차원의 어떤 노력은 참 엿보인다. 그죠? 이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다.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유보율 높잖아요. 일단 회사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현금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보율을 감안하고 제가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 4년에서 5년 동안 증자가 단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차원에서는 부채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뭐 유증을 할 리는 없고 뭐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부진한다면 이 경영진에 혹시라도 뭐 이 주가 부양과 관련된 노력을 한다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잉여금을 가지고 좀 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거는 제 바람이고 제 희망입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테스의 주요 거래처는 역시나 삼성과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판매 조직에 아예 삼성 사업본부와 SK 하이닉스 사업본부가 있어요. 그리고 최근발 뉴스를 보시면 테스가 이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또 최근 뉴스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또 반도체 제조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또 뉴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부터는 상당히 그 신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고 그리고 또 키파운드리 또 회사를 또 인수하면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 진출을 또 하게 됐죠.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신규 막질 장비 공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스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.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실적 상향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전반적으로 이 테스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보면 역시나 재무건전성은 보셨던 것처럼 코스닥 기업임에도 너무 괜찮다. 이건 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주가, 이 테스의 이 개별 주가는 역시나 이 반도체 섹터와 전반적으로 같이 커플링 되어서 가고 있다. 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주가 자체가 역시나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추이와도 거의 동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일단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한 뭐 백데이터로 요 기사를 한번 뭐 제목만 한번 띄워봤습니다. D램가 뛴다. 삼전 SK 하이닉스 사라. 뭐 관련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홍콩계 증권사 CLSA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 제시했는데 강한 PC 및 서버 수요로 인해서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올해 1, 4분기 바닥을 치고 2, 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가격 하락에 따른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참 좋지 않았는데 뭐 어찌됐든 뭐 올해 1분기가 거의 바닥권이고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.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가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 같고 역시나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주가 추이 역시 테스의 주가 추이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추이와 거의 같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스는 올해 이 SK 하이닉스의 이 신규 투자 확대와 그리고 기존 장비였던 파운드리 진출 그리고 신규 막질 장비 공급 등의 이슈로 실적 상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가 또 갑자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또 상당히 또
악재 영향을 받고 있죠. 근데 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볼까라는 어떤 제목의 뉴스인데, 뭐 그냥 내용의 요점을 말씀드리면,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이나 크립톤, 제논 등의 이 희귀가스에 대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,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,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이 피해, 그리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대부분 증권사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, 이렇게 또 한번 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요거 일봉 차트인데, 일봉 차트를 가만히 살펴보시면, 자, 5일선이 지금 21선과 맞닿아서 지금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. 그죠? 요럴 때 사실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위로 완전히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이 상향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매수 타임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지금 사실 또 이 금리 인상 이슈, 그죠?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, 이게 동반해서 와 있기 때문에, 또 특히나 이 환율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뭔가의 어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조정장, 그죠? 이런 어떤 시기에는 이 강한 어떤 이 골든 크로스에 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저가 매수에 포인트를 두면 어떨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요 차트를 조금 더 보시면, 지금 제가 이 선을 한번 그어 봤습니다. 그죠? 거의 뭐 이거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보면 되는데, 지금 가격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심리적 지지선의 이 가격은 지금 24,800원대입니다. 24,800원.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할 것 같으면 이 24,800원에서 전후로 해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, 괜찮을 것 같다. 단기적 접근으로는 24,800원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다시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또, 자,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일선이 20일, 그죠? 이평선을 크게 하향 이탈하지 않고 이 추세로 간다면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규 매수하는 것은 참 괜찮다.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? 그죠?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은 24,8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다만 전반적인 이 추세가 이 상승 추세, 즉 우상향하는 추세로 변하려면 언제쯤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, 일단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3월이잖아요. 3월 지나고 나면 4월 거의 뭐 바로 제일 거의 일반 타자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,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 반도체 장비주도 좀 추세가 그려지지 않을까,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하는, 반등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근데 또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우리 손이, 그죠, 심심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 24,80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,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테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이 투자 메리트 점수는 75점입니다. 상당히 높은 점수고요. 뭐 괜찮다, 정말 이 강소기업, 그죠? 항상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, 그리고 재무 건전성 많은 어느 회사보다도 좋은 강소기업, 일단은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실적, 그리고 주가 추이와 이 커플링이 되겠지만, 일단은 올해, 그죠? 전년에 이어서 올해 부진 아닙니다. 전년에 어떤 그 부진을 털어내고 올해는 반등으로 가는 이 반도체 섹터가 되지 않겠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
지금 시점 투자 괜찮고 그래도 투자를 하신다면 24,800원 부분에서 투자하심이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